이제 발이 불편하다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걷거나 뛸 때 제약이 생기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조금 힘들 거고 약간 이제 제동을 하는데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이 혈액순환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발이잖아요. 거기까지 혈액이 가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과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힌트에서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오. 특히나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발이 땅으로부터 이 지기를 받아서 오장육부까지 전송을 해주는 기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몸의 뿌리다라고도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우리 발의 면적은요. 우리 전체 몸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이 2%가 98%를 항상 이고 살고 있으니 발이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이 몸의 뿌리다. 우리 나무도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은 이게 시들시들하고 뿌리채 뽑히게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만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에는요, 26개의 뼈와 32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107개의 인대로 얽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걷게 되면 체중의 약 1.5배에 대한 이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에 소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실 문제가 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발에 생긴 문제는요, 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방치하게 되면 사실 걷거나 뛰는 일상생활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근육이 빠지게 되고 체력이 저하되고요. 이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큰 문제로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힌트에 나왔던 사진처럼 뭐 발레리나 또는 뭐 축구 선수와 같은 운동 선수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군대 갔을 때 행군 뭐 이렇게 좀 혹독한 상황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회에서 살 때는 그렇게 발을 혹독하게 막 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는 애가 98%의 짐을 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한테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고 혹독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발바닥은 땅에 닿고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 발을 얼마나 건강하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고대의 중국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질병은 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발을 보호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을 정도입니다. 발 건강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신 건강을 챙기는 그 기본이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발 건강하면 이걸 어떻게 챙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 마사지 가도 이게 맞아. 비싸거든요. 조격 정도? 조격도 네,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발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 걸음걸이가 평소에 어떠한지를 조금 이런 내용들만 조금 잘 살펴보면 우리의 발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샤워하거나 그러면 우리 얼굴은 잘 보잖아요. 발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내 발도 보면서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언입니다. 내 발을 내 얼굴 보듯이 알아. 그죠? 잊지 말아야 돼요. 거울 네. 보고 가꾸듯이 내 발도 좀. 근데 우리가 발은 사실 이렇게 목욕할 때도 대충 씻고 나오고. 맞아요. 왜냐면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제 흐르는 물로 씻는 정도인데 발을 어떻게 뭐 봐야 되고 씻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우리 얼굴이야 진짜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지만 발은 대부분 양말 속에 숨어 있거나 뭐 신발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발 건강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발의 굽을 살펴봐라입니다. 신발에서도 신발의 굽. 그것과 관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신발 뒤축을 한번 좀 잘 봐볼게요. 네. 신발을 봐보시면은 첫 번째 신발은요, 뒤꿈치 바깥쪽이 많이 달아져 있고요. 네. 두 번째, 뒤꿈치 안쪽이 많이 다른 경우, 또 하나는 한쪽만 유독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패널분들, MC님들은 저 중에 나는 좀 신발이 이렇게 많이 다른다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다뤄? 일단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발 뒤축이 아니고 타이어가 자꾸 다는 건 있는데요. 걷지를 않아서. 오래 신었던 신발 보면은 그래도 이게 바깥쪽으로 좀 닿는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바깥쪽. 저도 뒷굽 네. 바깥쪽이에요. 예, 요런 이게 전신근육하고 식으로. 네. 관계가 있다고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일단 행복한 아침 식구분들은요 모두 다 오다리 주의보가 네, 바깥쪽이 닳기 시작하면 이제 맞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인 그래요? 오다리가 되고 있구나, 좀 변형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바깥쪽이 아니라 안축이 달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평발과 연관된 어떤 이제 팔자걸음,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발자걸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세 번째 유형이 한쪽만 다른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척추 측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골반이 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리 길이에 애시당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가서 교정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신발장 열고 확인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내 발의 건강을 구부로 살펴볼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발로 전신 건강 살피는 법. 두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 네, 내 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걸음걸이를 살펴라입니다. 네, 아마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일 거예요. 네.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다리에 이제 근력이 떨어지거나 사실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쪽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약간 질질 끓는다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경직되고 동작이 느려지기 때문에 갑자기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조금 동작 자체가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긴 연세 있으신 분들 걷는 거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전걸음 치는 것처럼 가고 발을 땅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질 못해요. 맞아. 그래서 발을 쓸듯이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 분들 중에 이렇게 굽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맞아. 열중셔 자세 맞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좀 어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뭐 2학년, 3학년, 뭐 4학년까지도 이게 딱 꼿꼿하게 서가지고 딱 걸어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뒷짐이 편해. 뒷짐 딱 대고 나면 배가 좀 딱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안정감이 있고 편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짐을 짓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서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걷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뒷짐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전신의 근육이 빠지지만 그 중에서도 척추에 있는 기립근이나 이 엉덩이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근육들이 하는 역할이 척추 자체를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쪽으로 등이 약간 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뒷짐을 지게 되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짐을 지면서 허리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치게 된다. 네, 보완하려고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쪽으로 조금 허리가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보행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다리 한쪽 다리가 약간 찌릿한 저림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분등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분등 증상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등을 피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무겁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척추관 자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피면 약간 척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해소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같이 받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 발로 전신 건강 살피는 법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바닥의 온도를 체크해라입니다. 발바닥 온도.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있잖아요. 이렇게 체온 재려고 이마에 이렇게 댔던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발바닥에 넣고 이렇게 딱 띠딕 하고 온도 잰다. 뭐 그런 수족냉증 뭐 이런 거하고 연관 있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이제 온도 얘기하면 차가운 거, 수족 냉증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발바닥의 열감입니다. 차가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발바닥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뜨거워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발바닥이 뜨거우면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척추,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어떤 신경 압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나 무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 발바닥이 좀 뜨겁다고 당뇨나 무좀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당뇨가 생기게 되면 뭐 혈관도 고장이 나고 그로 인해서 신경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신경 이상 때문에 이제 막 열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좀인데 이게 단순히 곰팡이균에 의해서 가렵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심해지면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막 열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단순히 좀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썼나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당뇨가 심해진 건 아닌가 무좀이 있는 건 아닌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